미국 대기업들에서 해고 열풍이 몰아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이 채용붐을 이어가고 있어 고용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속 금리 인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액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지원액이 3월부터 삭감돼 미국 내 32개 주에서 3천만 명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한 해법을 놓고 격전에 돌입했습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새 이사장으로 김태환 신임 이사장이 취임해 새로운 운영 방안과 방침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새해 들어서도 대기업들의 해고 열풍이 끝없이 몰아치고 있지만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이 채용붐을 이어가고 있어 전체 고용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연일 수천 명씩 감원을 발표하고 있지만 서비스 업계의 채용붐이 지속되며 1월 고용이 폭발하는 기현상을 보였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거의 최저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미국 경제에서는 한편에선 대기업들의 해고 태풍이 끝없이 몰아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이 채용 붐을 지속하는 이례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어졌던 대기업들의 감원 발표가 이번 주에도 계속됐습니다. 야후는 이번 주부터 1,000명을 감원하기 시작해 전체의 20%인 1,700명을 해고할 것으로 10일 발표했습니다. 야후는 좀처럼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광고기술 분야에서 주로 감원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델 컴퓨터는 전체의 5%인 6,6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IBM은 3,900명의 감원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미팅 툴로 인기를 끌어온 줌은 전체의 15%인 1,300명을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등사인 페이팔은 2,000명을 해고키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온라인 상거래의 공룡인 아마존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1만 명 감원을 1만 8천 명으로 늘린다고 공표했습니다. 구글은 1만 2천 명을 줄인다고 발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1만 명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제작 공급하고 있는 세일스포스는 7,300명 감원을 발표했습니다. 초대형 기업들이 10,000명대 해고 태풍을 몰아친 데 이어 그 아래 규모의 대기업들이 수천 명대 감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감원 태풍에도 미국의 전체 고용시장에선 1월에 고용 폭발로 불릴 정도로 예상을 완전히 깬 호성적을 기록했습니다. 1월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한 달에 무려 51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늘려 전달 증가치보다는 2배, 경제 분석가들의 예상치보다는 3배나 웃도는 뜨거운 고용 열풍을 보였습니다. 대기업들의 해고 태풍이 잇따르고 있으나 팬데믹 기간 중 무분별한 확장에서 한 발 후퇴해 정상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데다가 서비스 업계를 중심으로 중소업체들이 대기업 감원을 일축하고도 남을 뜨거운 채용 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나온 고급 인력들은 대다수 중소업체나 창업회사에 영입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실업수당도 주당 20만 건 아래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련입니다. 미국의 물가 잡기를 위한 연속 금리 인상으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한도를 넘어선 국가부채 31조 4천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데 현 회계연도 들어 4개월간 1,980억 달러를 써 1년 전보다 무려 41%나 급증했습니다. 국가부채 빚더미 위에 올라있는 미국이 물가 잡기를 위한 공격적인 연속금리 인상으로 이자 지불금도 급증하는 역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 2023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지불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는 1,980억 달러인 것으로 미 의회 예상국이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에 1,400억 달러보다 무려 41%나 급증한 것입니다.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데다가 금리까지 급속 인상돼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도 급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40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한 물가를 잡기 위해 2022년 한 해 7차례에 걸쳐 제로였던 기준금리를 4.25 내지 4.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올해 첫 회의였던 2월 1일에도 속도는 조절했지만 0.25%포인트 또 올려 현재 4.5 내지 4.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1월 19일 국가부채 한도인 31조 4천억 달러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미국은 국가부채 31조 4천억 달러에 대해 한 해 국채 이자로만 3조 달러 이상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이자 지불금 비율은 2021년까지 1.5%대에서 2022년에는 1.87%로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32년에는 3.3%로 10년 만에 2배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일반 예산을 포함해 한 해 6조 달러 이상 지출하고 있는데 세입은 이에 미달해 한 해 1조 4천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자와 국가부채 한도가 계속 쌓이고 물가 잡기를 위한 금리까지 인상해야 하는 시기여서 미국의 나라빚과 이자돈도 계속 불어나고 있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연방 적자와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민주당이 국가 부도를 볼모로 잡고 부채 한도 올리기 협상에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32개 주에서 3천만 명이나 푸드 스탬프 지원액을 3월부터 삭감당하게 돼 굶주림 절벽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80 이상 깎일 푸드 스탬프 등록자들은 버지니아 90만, 뉴욕 280만, 텍사스 360만, 캘리포니아 510만 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팬데믹으로 대폭 확대됐던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의 추가 지원액이 3월부터 완전 종료돼 수천만 명의 미국민들이 이른바 굶주림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CBS 뉴스가 10일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가결된 옴니버스 연방 예산안에서 푸드 스탬프의 추가 지원을 종료토록 결정함으로써 17개 주에서는 이미 끝냈고 32개 주에서 3천만 명에 대한 추가 지원이 3월에 최종 종료됩니다. 3월에 최종 종료되는 32개 주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뉴욕, 펜실베니아 등 대형 주들과 수도권에서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510만 명이나 있으며 텍사스에 360만 명, 뉴욕에 266만 명, 버지니아에 90만 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앞서 플로리다에 285만 명, 조지아에 142만 명 등 17개 주에선 이미 추가 지원이 끝났습니다. 팬데믹 추가 지원이 최종 종료되면 32개 주에서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 3천만 명이나 1인당 한 달 평균 $82가 줄어들게 됩니다. 푸드 스탬프를 주관하고 있는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체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는 미국민들은 4,200만 명 정도이고 1인당 평균 $280, 2인 가구에선 $500여 달러, 4인 가구에선 $900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82, 4인 가구 시 $320나 푸드 스탬프가 줄어들게 돼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물가 급등으로 그로서리 스토어에서의 식품 가격이 아직 전년에 비해 10% 이상 올라있는 상태에서 지원액이 1인당 $8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수백만, 수천만 푸드 스탬프 등록자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에 의존하고 있는 노부부의 경우 한 달에 $281를 지원받다가 $23로 급감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받는 미국민들도 있다고 CBS 뉴스는 경고했습니다. 푸드 스탬프 추가 지원의 종료로 굶주림 절벽에 내몰리게 되는 사람들은 비영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뱅크에 대거 몰리고 있는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현재 정식 명칭이 스냅으로 불리고 있는 푸드 스탬프는 팬데믹으로 급증해 2019년에서 2021년까지 2년간 600만 명이나 급증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의 완화로 일상을 회복하면서 필연적으로 푸드 스탬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어진 것이지만 물가 급등의 여파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지원액까지 급감해 수천만 명의 미국민들의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이 기금이 소진되고 있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에 대한 해법을 놓고 격전에 돌입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공화당 일각에서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를 삭감하려 한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미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는 기금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의료 보장에 대한 해법을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밀릴 수 없는 한판 대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새해 연두교수에서 공화당 일각에서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까지 손대려 한다면서 나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거부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4번이나 방해했던 일부 공화당 하원의원들 가운데 보수강경파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바이든 민주당은 공화당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상하원 의원들이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까지 손대려 한다고 집중 공세를 펴기 시작한 겁니다.
바이든 민주당의 타겟은 공화당의 릭 스캇 상원의원이 제안한 모든 연방 프로그램의 5년 시한 만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릭 스캇 상원의원 안대로라면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의료보험도 5년 안에 끝내야 한다면서 공화당 전체가 이를 제지하지 못하면 미국민들, 특히 시니어들에게 재앙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화당 하원 내 포스파 160여 명의 모임인 스타디위원회에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수혜 연령을 올리는 등으로 기금 소진에 대비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두 사회보장 프로그램까지 삭감하려는 시도로 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치 매코널 상원 대표는 물론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 삭감을 공화당 당론으로 채택한 바 없고 추진하지도 않고 있는데 바이든 민주당이 정치 공세에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하원의장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동을 마친 후 국가부채 한도 올리기 협상에서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는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기로 했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의 존 카닌 상원의원은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손대겠다는 사람은 누구나 정치적으로 사망할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 공화당이 삭감을 추진하겠느냐면서 바이든 민주당의 허위 주장을 악용한 정치 공세로 반박했습니다. 메디케어는 앞으로 5년 후인 2028년부터 기금이 소진되기 시작하고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10년 후인 2034년에 바닥나기 시작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에서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출도 수혜 연령 상향 등을 통해 줄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부유층의 세금을 올려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선거를 앞두고 해서 정치적 자살 행위로 꼽히고 있는 소셜연금과 메디케어에 손대는 해법 마련보다는 설전만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의 새 이사장으로 김태환 신임 이사장이 취임해 새로운 운영 방안과 방침들을 발표했습니다. 김태환 이사장과 임원진들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최대한 자체 재원을 활용해 각종 행사를 지원하겠다며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임원진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장서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의 문화, 교육, 의료와 공공복지 등을 위해 힘쓰고 주류 사회를 연계하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 이민자들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한국 문화와 정체성을 증진시키고 미국 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합니다. 지난 2월 9일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새로운 임원진들과 함께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선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이사회로 2년을 섬기게 된 임원들이 앞으로 2년간 운영하게 될 운영 원칙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태환 이사장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지원하는 한인 이사장상을 그리며 적극적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어 많은 한인회에 대한 경쟁을 줄이고 꼭 필요한 행사는 커뮤니티 센터 자체 운영비로 서포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도네이션 요청을 피하고 도네이션을 요청하는 것이 아닌 도네이션을 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는 임원진이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그냥 제 자신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소영이 교포사회를 위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커뮤니티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한인 단체들의 난립에 지쳐있는 한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달래줄 원칙 있는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을지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장소율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